독서와 함께하는 보건교육. 이번 시간에 알아볼 책은 아픔이 길이 되려면 이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알아보고자 하는 내용은 건강 영양 요인입니다. 오늘 알아볼 책에 대해서 살펴볼 책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 책은 이렇게 보라색 표지에 보면 아픔이 길이 되려면 이라고 되어 있고 그 옆에 정의로운 건강을 찾아 질병의 사회적 책임을 묻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부제가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병의 사회적 책임을 묻다라는 책인데요. 책 소개를 좀 읽어드리자면 인간의 몸에는 자신이 살아가는 사회의 시간이 새겨진다. 직장과 학교와 가정에서 맺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겪는 차별, 혐오, 고용불안, 재난과 같은 사회적 폭력, 사회적 상처 역시 몸에 스며들어 병을 유발한다. 사회역학자인 김승섭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 교수는 아픔이 길이 되려면에서 사회적 관계가 인간의 몸에 질병으로 남긴 상처를 해독하는 학문인 사회역학의 눈으로 질병을 바라보며 사회가 어떻게 우리 몸을 아프게 하는지, 사회가 개인의 몸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사회역학의 여러 연구 사례와 함께 이야기한다. 자, 사회역학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사람들은 보통 그 대답으로 먼저 의료기술을 떠올리지만 저자는 의료기술의 발전만으로 충분한 해법이 나올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의료기술이 고도로 발달하더라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분명 있다. 질병의 사회적 원인은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분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더 약한 사람들이 더 위험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그래서 더 자주 아프다. 이를 근거로 저자는 최첨단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유전자 수준에서 병을 예측하고 치료하는 게 가능해지더라도 사회 변화 없이 개인은 건강해질 수 없다고 말한다. 저자는 소방공무원, 쌍용 해고 노동자, 세월호 생존학생, 동성애자 등 한국 사회의 주요한 문제들을 합리적인 근거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어떤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갈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서로 돕는 공동체 문화가 심장병 사망률을 낮췄던 로세토 마을의 사례, 사회적 연결망이 기대 수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사회역학의 연구 사례 등을 소개하며 근본적으로 인간의 몸과 건강을 어떻게 바라보고 개개인의 삶에 대한 공동체 책임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는지 함께 고민하고 모두 함께 건강하기 위해 공동체는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책 소개가 오늘 제가 말하려고 하는 주제가 다 들어있기도 한데요.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건 첫 문장에 나왔던 우리 몸에는 자신이 살아가는 사회의 시간이 새겨진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같은 동시대에 코로나19를 겪고 있죠. 그게 우리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두가 함께 건강하기 위해 공동체는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가, 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자 김승섭은 사회역학자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직업이나 진로에 대해서도 이 저자를 통해 또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은 의과대학을 졸업했고 그런데 임상의학을 하지 않고 보건대학원 석사 박사를 받고 사회역학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람들이 그걸 아픈 사람들이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아프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이 자기 삶에 긍지를 갖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회의 책임이라고 한다. 그래서 사회역학자라는 게 있는데요. 사회역학은 뒤에서 또 제가 다시 설명드리긴 하는데 역학인데 역학은 질병의 원인을 찾는 거예요. 그거에 사회적인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앞서 여기서 부제로 말씀드렸던 질병의 사회적 책임을 묻다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되어서도 그 병원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방하는 사회 역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또 아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학습 목표는 이 책을 읽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사실 앞서 다 이유를 설명했긴 했어요. 그리고 다양한 건강 요인과 관련지어서 공동체의 건강 증진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학습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책과 아픔이 길이 되려면이라는 책과 보건책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발 퀴즈. 여러분이 첫 번째 시간에 배웠는데, 보건 첫 번째 시간에 건강이란 무엇이라고 했죠? 우리가 정의로운 건강을 찾아 질병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다라고 했는데, 일단 건강이 뭐라고 했죠? 이거 보건 퀴즈 문제로도 낸다고 했는데, 세계보건기구에서 뭐라고 정의했었죠? 자, 보도록 할게요.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사회적 건강으로 나눌 수 있고, 질병이나 불구가 없을 뿐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라고 했어요. 그 보건은 그리고 건강에 대한 걸 다루는 학문이고, 오늘은 우리가 질병의 원인이 어떤 사회적인 책임, 공동체 책임에 있다라는 것을 볼 거고, 그런 걸 보기 위해서 먼저 기본적으로 건강을 뭐라고 정의했는지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았습니다. 자, 아까 사회역학이라고 나오는데요. 사회역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일단 역학이라는 걸 보면, 역학은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는 학문이에요. 우리 지금 누구 확진자가 발생이 되면 역학조사한다라고 하죠. 그때 역학도 이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알아내는 것, 그리고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그것을 알아내는 것을 역학이라고 하는데요. 사회역학이라고 하면 질병의 사회적 원인을 찾는 거예요. 부조리한 사회 구조를 바꿔서 사람들이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말해요. 이러한 것에 대한 것은 비교적 최근에 2000년에 교과서가 나오고 10여 년 전부터 이 관련된 박사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는 건 역학이 뭔지 사회역학이 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한데요. 사회에 필요한 학문이 새롭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존에 배우고 있는 것에서 더 필요한 것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학문이나 어떤 지식은 지속적으로 변화한다라는 것, 지금 배우는 게 완벽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57쪽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러면 역학, 사회역학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역학은 질병의 원인을 찾는다고 했어요. 근데 이 역학이 생긴 것도 150년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가 지금 현재의 굉장히 의료가 발전했지만 결국 이 역학이라는 학문도 150년밖에 안 됐고 여기 한번 볼게요. 1876년에 감염병, 우리가 지금 감염병 지난 시간에 배웠죠. 뭔가 염증이 생기는 병을 감염병이라고 하는데 그거의 원인이 세균이라는 사실도 140년 전에 밝혀졌고 그리고 우리가 고혈압 요즘에 어르신들 되게 많은데 고혈압이라는 것도 1905년에 혈압 측정하는 방법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례들이 우리의 그 지식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조금 본 거고요. 그렇다면 사회 역사의 사례는 어떻게 됐냐? 1994년에 이제 하버드 보건대학의 교수님이 역학의 원인의 그물망, 거미를 본 사람이 있는가라고 하는데요. 역학과 원인의 그물망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이건 1960년대부터 이제 역학 교과서에 원인의 그물망이라고 해서 질병에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하다라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140년 전에는 질병은 감염병은 이 균 때문에 발생해라고 여기서 발견했다면 1960년대부터는 근데 그 원인만이 아니라 다양한 원인들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 그런데 1994년에 그런데 그 원인 그물망에서 거미를 본 적이 있어? 라는 말은 뭐냐면 그 그물망 안에 실제로 보이진 않지만 작동하고 있는 기제는 뭐냐면 그 원인의 그물망을 왜 처음부터 주어진 것처럼 생각하냐는 것이죠. 공동체의 사회 환경은 주어진 고정물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토대 위에 형성된 것이라는 거예요. 조금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질병의 원인을 만약 예를 들어서 봅시다.
코로나. 이 어떤 질병의 원인을 그 사람 개인의 요인으로만 봐서는 안 되는 거죠. 코로나 말고 고혈압으로 볼게요. 고혈압이 발생하는 것, 당신이 혈압은 높습니다라고 할 때 고혈압은 뭐 맵고 짠 음식을 많이 먹어서 그리고 유전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지만 고혈압이 발생할 수 있는 그 환경, 패스트푸드 음식,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패스트푸드도 왜 먹어야 되죠? 근무하느라 바빠서 밥을 먹을 수 없는 시간. 그러면 그거라도 먹어야 되는 어떤 질병이 발생하는 원인의 배경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사회적, 정치적 원인을 탐구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회역학이고 낸시 크리거라는 교수가 그것의 그 시작을 여신 분인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요? 라고 나오면서 책이 7쪽에 나오는 건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람들은 보통 그 대답으로 먼저 의료기술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저는 의료기술의 발전만으로는 충분한 해법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의료기술이 고도로 발달하더라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업과 재취업 정책에 돈을 투자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해고로 고통받다 자살하는 노동자가 계속 늘어날 것이고 경제 위기 때 복지 예산을 축소하는 사회에서는 치료가 어렵지 않은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요 사례들을 보면 왜 사회 정치적인 게 중요한지 볼 수 있죠. 한국의 건설 노동자를 아프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암 발생을 초래하는 유전적 요인보다는 고용 불안 속에서 안전장치 없이 하루하루 일해야 하는 위험한 작업 환경일 테니까요. 허리가 아파도 병가를 쓸 수 없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 바로 옆 건물 병원의 의료기술은 과연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지요. 관점의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의 몸과 건강을 어떻게 바라보고 개개인의 삶에 대한 공동체 책임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고민이죠. 질병의 사회적 원인은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분포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 약한 사람들이 더 위험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그래서 더 자주 아픕니다.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소득이 없는 노인이 차별에 노출된 결혼 이주 여성과 성소수자가 더 일찍 죽습니다. 본문 내용을 살펴봤고 이어서 돌발 퀴즈를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요? 생각나는 대로 말해보면 우리 개인도 건강을 잘 지켜야 하지만 그 개인이 살고 있는 사회에서도 어떤 정치 사회적인 구조가 개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건 교과서를 보면요. 건강 영양 요인이라고 해서 개인과 집단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생물학적 요인, 인종이나 성별 유전, 개인 생활 습관 요인, 식습관, 수면, 음주, 흡연, 생활 및 직업 조건 요인, 볼게요. 생활 및 직업, 교육, 경제, 상태 직업, 사회 경제적, 문화적, 환경적 요인, 국가보건의료 서비스, 교육제도, 기후, 그리고 여기 사회관계망 요인이라고 해서 가족과 지역사회의 지지와 격려가 있는데 이런 요인들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개인과 집단의 건강관리에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건강에 대해서 관리를 해라 하며 너무 개인적인 것만 강조한 측면이 많죠. 그런데 아픔이 길이 되려면이라는 책에서는 사회역학이라는 학문이 등장하면서 이런 사회적인 것들을 이것도 우리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개인만 건강 증진을 할 게 아니라 이 공동체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건강증시설 확충하고 위해 환경 요소 규제, 제도 확충 등 이 사회적인, 정치적인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픔이 길이 되려면이라는 책이었고요. 우리가 생활 습관, 행동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잘할 수 있는 환경, 사회 제도가 중요하다라고 여러분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요거는 책의 뒷부분에 나오는 건데요. 이 책을 쓴 김승섭이라는 분이 의대, 간호대, 약대 나온 그
동료들이랑 함께하고 있는 모임에 기고했던 글이래요. 그걸 좀 한번 읽어보자면, 저는 세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지만 제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런 경험을 계속하고 그것들에 대해 함께 아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감수성을 간직할 수 있기를, 또 길러나갈 수 있기를, 그것이 가능한 삶을 살았으면 하는 욕심이 커요. 아름다운 사회는 나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타인의 고통에 대해 예민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 그래서 열심히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자신의 자존감을 지킬 수 없을 때 그 좌절에 함께 분노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저자가 생각하는 사회는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나의 구성원들이 함께 잘 살 수 있었으면 좋겠고, 내일이 아니어도 나의 구성원들이 일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감수성이 있어야 사실은 나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